네, 시민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먼저 같이 살펴보면요. 코스피가 1.19% 상승을 했습니다. 2,770선까지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이제 약보합권에 마무리가 됐지만 장 막판에 올라갔던 걸 좀 생각을 해본다면 내일 시장 좀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FOMC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 조금 더 우리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멘트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을지도 같이 한번 전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수팀 나왔습니다. MBN골드 백인엽, 조범수, 김병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이 참 특이한 것 같은 게 지난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월요일, 수요일이면 시장이 좋아요. 그리고 요즘 좀 그래요. 시장 반등이 나오면 거의 월요일, 수요일이에요. 특히 월요일도 그랬고 수요일, 오늘도 시장에 좀 오늘 괜찮은 메시지도 좀 나왔기 때문에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백인엽 매니저님, 네. 월수만 이렇게 좀 시장이 좋아서 월수 팀과는 기분 좋게 좀 이야기를 나눈 것 같거든요, 항상. 어떻게 보면 이제 월수가 시장이 뭐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월수가 시장이 좋았는데 종목 추천하고 하목이 안 좋으면 우리 월수팀이 오히려 좀 안 좋지 않나라는 방송할 생각도 때는 해보고. 괜찮은데.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난 6월 달부터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장 초반만 하더라도 바이오가 올라가고 반도체가 빠지는 장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오전 10시쯤이었죠.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반등을 하면서 오후에 상승폭을 확대했거든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올라가서 오늘 기분 좋은 장이긴 했지만 네.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반도체 상승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또 특이점에서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이야기를 저희가 원래 이 시간에 좀 나누고 바로 특이점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오늘 특이점에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다 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스킵하고 바로 특이점 넘어가서 특히나 반도체 이야기 좀 중점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이점으로 지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장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롤러코스터가 있나라고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제 미국 본장에서는 모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가 나오고 그에 따른 해석에 따라서 이제 애프터 시장, 프리 시장에서는 현재 좀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좀 처음에 지지부진하게 같이 스타트를 했다가 장 막판에 이제 로이터 통신의 외신을 통해서 그 기점으로부터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장 막판에 강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이런 롤러코스터 시장 무엇보다 그래도 전약 후강, 그래도 전강 후약보다는 전약 후강이 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내일을 좀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김명준 매니저님. 네. 반도체에 대한 지금 바닥은 좀 찍혔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추세는 이제 좀 바뀔 거라고 보시나요? 네, 추세는 반드시 바뀔 수 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반도체는 정말 최적의 매수 시기다. 결국에는 이제 시장은 또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그 안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미지 자료를 준비를 해왔는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좀 생각보다 실망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저는 오히려 희망을 본 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오히려 국내 시장에서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오늘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구글이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검색 시장 점유율 정쟁을 하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검색 점유율을 보시면은 이번에 발표된 내용, 2분기에 발표된 내용으로는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이 11.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다는 거고요. 이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이 1% 오를 때마다 수익이 2조 7천억 이상이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11%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바로 챗 GPT, AI들이 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와 반도체를 좀 보셔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간 캐펙스 추이를 보면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최고의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네. 세 번째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엔비디아의 이 선행 PER
밴드를 보시면은 지금 역대 최저 2년간 최저 수치까지 내려왔어요. 이익 대비 주가가 싸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근래에 이제 주가 가격 대비 이익 대비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최적의 매수 시기다. 반드시 매수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조은수 매니저와 백인현 매니저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X로 일단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세가 좀 바뀌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아직 좀 확인할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준 매니저님은 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O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아이고. 자, X가 2개고요. 김병준 매니저님만 O네요. 오. 자, 조은수 매니저님. X를 들어줬는데 확인해야 될 건 뭐예요? 확인해야 될 거는 언제나 많죠. 일단 첫 번째로 ROI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굉장히 거셌잖아요. 네. 반등은 나올 겁니다. 네, 반등은 나올 거예요. 반등은 나올 건데 이 지금 우려감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불식을 시킬 거냐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이거는 산발적인 재료로서 다시 한번 튀어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이 차트 보고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조정 나왔는데 저는 어제부터 이제 환호를 질렀습니다. 네. 아, 이제부터 반등이 나오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 EPS를 자주 봐요. 선행 EPS 통해 가지고 엔비디아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흘러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포워드 EPS와 엔비디아 차트를 보고 계신데 하늘색이 엔비디아 차트고요. 파란색이 포워드 EPS입니다.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지난 구간에서도 항상 실적 발표 전에 선행 포워드 EPS 대비해서 이미 선행적으로 먼저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그 다음에 네. 어땠습니까? 실적 발표 전까지 조정이 나왔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워드 EPS 근처까지 지금 조정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눌린 구간이라면은 반등 노릴만 하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시장이 지금 전체적인 반도체나 엔비디아한테 의문을 던졌었던 건 같은 경우에는 예. 애플이나 이런 뉴스들이 있었잖아요. 애플이 엔비디아 거 안 쓴다. 근데 사실 저는 제 생각에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과거부터 엔비디아랑 애플이 어떤 관계냐면은 삼성전자랑 한미반도체 관계 같은 관계예요. 네, 이거 과거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애플이 과거에 엔비디아 제품을 썼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엔비디아가 거짓말을 쳤고 그 제품 때문에 엔비디아가 피해를 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왔었던 게 엔비디아의 M1, M2였었다라는 부분인 건데 엔비디아 제품에 대해서 비싸다는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나옵니다. 영업이익 퍼센테이지가 70%가 넘어가잖아요. 다만 이번부터 이제 신제품 B 시리즈부터는 가격 인상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누그러들 가능성도 우리는 엿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다른 주가들, AMD라든지 아니면 진켈러도 지금 나타났잖아요, 갑자기. 예. 엔비디아 잡겠다면서 엔비디아 가격 대비 10분의 1짜리 성능은 30%짜리 나오면서 HBM 필요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투자자들의 마음이 잠깐 흔들린 건데 숫자 가이던스로만 따지고 보면은 엔비디아는 지금 당장에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주가 조정은 일단 저는 기술적인 요인 부분까지 다 온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희도 이미 좀 뭐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이미 이런 좋은 반도체들 이미 저가에서 다 매집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이 반도체들이 이제 강하게 갈 거예요. 반도체가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다만 확인할 게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뭘 확인해야 돼요? 경기요. 경기? 경기입니다. 경기. 항상 이 반도체들이 한 번 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소비에 대한 경기에 대한 우려가 필요한 거거든요. 경기가 좋다 하면 소비세도 계속 좋다. 지금 AI 덕분에 더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이번에 스마트폰 실적 보시면은 부품가가 올라갔어요. 부품 단가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깎였습니다. 네. 스마트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가격 인상 더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가격 인상을 하면 지금 스마트폰을 누가 살 수 있을까요? 경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에 대한 평가가 많이 국가마다 갈려요. 네. 미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국가들은 경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뱅크 오브 재팬이 오늘 역대급으로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2008년도 이후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뱅크 오브 재팬이 항상 금리 인상을 이렇게 급격한 퍼센테이지 올렸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일본이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유럽도 금리 인하를 했고요. 일본도 금리 인상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는 미국 차례네요. 이 경기에 대한 변동성 구간까지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반도체라는 게 무조건 반도체 업황뿐만 아니라
경기와도 연관된 종목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성까지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변동성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엔비디아의 대항마들을 좀 우리가 대항마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시장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김병진 매니저 아까 오래 들어줬기 때문에 이에 반박하는 의견이 혹시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제 납품을 시작하기도 했고, 이 HBM이 지금 이렇게 되면 삼성, 마이크론, 그리고 SK하이닉스 네. 모두 공급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에 따라서 저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주가는 당연히 반등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지수가 빠질 거였으면 저는 오늘 빠질 자리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절대 또 전혀 빠지지 않았고 이 정도 지수 구간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좀 겁낸다면 수익 내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지수가 좀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반도체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납품 이슈가 해결이 됐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좋아요. 네. 약간 제가 뭔가 안 좋아서 뭐 사지 말라 하는 느낌 같은데. 네. 잠깐 짧은 반등은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S 들었다고 못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올라간다고요. 올라갑니다. 근데 확인할 거는 언제나 있다는 거죠. 이제 앞서서 이제 병진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갈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회사가 이제 다 공급을 시작한대잖아요. 삼성전자도 HBM3E에 대해서 3분기에 이야기가 나온대요. 통과되면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평가가 갈립니다. 여기서 갈려요. 삼성전자가 공급을 시작하면 공급 과잉 현상으로 빠질 거다. SK하이닉스의 독점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빠질 리가 없다.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믿고 싶은 대로 믿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삼성전자가 HBM에 대해서 이제 이제 엔비디아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었을 때 당시에 하이닉스가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상관관계적인 부분들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체적인 반도체들은 저평가 구간 이미 빠질 만큼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자료 한번 같이 보시면은 오늘 중에 삼성전자가 먼저 선행적으로 강하게 올랐습니다. 왜? AMD 덕분에라도 HBM 실적 너무 잘 나왔잖아요. 매출 예상 영업이익 대비가 5억 정도로 예상이 나왔었는데 10조가 나왔습니다. 10조. 5조가 아니라 10조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5장에 더 크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등이 나온 이유가 이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미국이 대중 수출 규제권에 관련돼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압박 카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대한민국이 빠진답니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우려감을 일부 종식시키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분위기로 따지면은 더 갈 수는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어떤 반도체는 좋아하시고 이전에 강했었던 종목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삼성전자가 만약에 HBM3E에 대해서 퀄테스트 통과 소식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좀 조심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안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렸던 호재가 좀 세론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옆에서 좀 들어보니까 김병진 매니저와 조범수 매니저의 좀 전반적인 차이는 반등은 지금 반도체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고점을 향해서 강하게 달려가는 거는 이제 김병진 매니저의 의견이 좀 가까울 것 같고 조범수 매니저는 반등은 나오되 과연 전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까지는 아직 확인할 게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적으로 좀 본다면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실적 발표에서 맞아요. 투자에 이 얘기하죠. 대한 캐펙스가 나왔잖아요. 그 규모를 본다면 4분기 캐펙스가 하나로 27조입니다. 27조 7천억이고요. 연간으로 봤을 땐 72조 4천억. 이게 역대 최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캐펙스 투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HBM 반도체 실적 저는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차년도 캐펙스 역시도 굉장히 좋게 이거보다 더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밝혔고 TSMC도 설비 투자를 또 상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주가만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김병진 매니저님의 의견에 조금 가까운 게 오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컨콜을 보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내내 우리를 좀 발발 떨게 했던 게
그래서 AI 수익 모델 분명하냐 이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구글에서는 뭔가 애매하게 나왔는데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좀 말끔하게 해소해주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저는 그래서 왜 웃으세요, 백인현 매니저님? 아니, 제가 네. 한번 반박을 하려고 그랬는데 타이밍이 안 나가지고 지금 피튀깁니다.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총알바지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뭐저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가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DS 부분 같은 경우에도 분기 매출이 TSMC보다 더 잘 나왔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지금보다 더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항상 제가 무방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HBM과 전공정 관련 종목들이 약간 사이클이 따로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HBM 관련 종목들은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다 이제 캐펙스 투자 말씀하시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 2차 전지 시장의 캐즘 현상이 반도체 HBM에서도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후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쭉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뷰는 물론 이제 반도체 업황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고 HBM 시장도 더 좋아질 거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AI 서버, 우리가 일반적으로 AI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AI 서버에 들어가잖아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생산 목표로 하고 있는 AI 서버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서 생산하고 있는 AI GPU만으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라는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생산하고 있는데 약간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엔비디아 칩만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올해 글로벌 생산량 목표하고 있는 AI 서버 생산하고도 남는 GPU가 있다라면 사실 조금 과도하게 투자를 하고 재고를 좀 쌓아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HBM3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까지 지금 HBM3 콜 테스트가 통과되게 되면 HBM 공급 과잉 현상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HBM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데 마진율도 좋고 굉장히 좋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업계에서는 8월 달이나 9월 달에 HBM3 8단 같은 경우에 콜 테스트 통과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콜 테스트 통과하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밸류체인에 더 들어간다라면 사실 HBM 가격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제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약간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리스크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지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은 더 현명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백윤 매니저님은 그 공급 과잉이라는 거는 HBM 단에서만 보시는 겁니까? AI 반도체 칩 자체가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뭐 엔비디아가 생산하고 있는 총 캐파만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AI 서버를 만들고도 남는 양이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뭐 AMD도 지금 AI 반도체 칩을 만들고 있고 뭐 구글 같은 경우에도 AI 반도체 칩을 만들고 있는데 약간 AI 반도체 칩도 지금 너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약간 재고가 쌓이고 있는 느낌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약간 기대감을 낮추자.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향후에 그 수주만 매출로 인식이 되더라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봤는데 실제 현상은 전기차가 생각보다 안 팔리게 되니까 투자가 지연되고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조정을 받는 등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AI 반도체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15조 원 받았는데 그게 곧 고갈될 거라는 전망도 지금 언론 보도가 지난 4일 전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전망도 있는 만큼 우리가 항상 막연한 긍정적인 기대감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측면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세 분의 의견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는 확실히 이제 반등의 구간을 마련해 놨고 이제 해외에서 또 이제 미국에서 올라간다면은 충분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올라갈 수 있을 것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조범수 매니저 그리고 백인현 매니저는 오히려 좀 올라가기는 할 텐데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올라갔던 상승폭을 기대할 수는 있느냐에 대한 거는 의문이 좀 있다. 의문의 퀘스천 마크가 좀 찍힌다라는 것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병진 매니저님이 이제 뭐 하나 얘기해 주신다고 손을 들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백인현 매니저님이 얘기해 주셨던 내용 때문에 저는 반도체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쪽에서요? 특히나 HBM이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뭐 지금은 삼성전자도 HBM 만들어, 마이크론도 만들어, SK 하이닉스도 만들어. 이렇게 되면은 3사가 만드니까 HBM 가격이 더 오르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효율성이거든요. 이제 기존의 반도체랑 HBM이랑 같이 있다라고 쳐봐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뭘 쓰겠습니까? 당연히 HBM을 선택하겠죠.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HBM이 대중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반도체 이익의 레벨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뭐 같은 돈이면 조금 더 좋은 거 사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금액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그럼 저라면 HBM 삽니다. 근데 HBM 단가가 그만큼 내려가지 않을까요, 앞으로? HBM 단가는 아직 내려가는 단계가 아니고요. 희소성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D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생산량이 모자라서 가격이 좋게 잘 유지가 되고 있고 HBM은 아직까지는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HBM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하나만 더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글로벌 AI 반도체 칩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되면서 엔비디아 AI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뭐 칩 하나당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정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애플이 엔비디아 반도체 칩을 선택 안 하고 구글 AI 반도체 칩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의 독점 구조가 지금 깨지면서 AMD라든지 구글 AI 반도체 칩이 시장에 많이 풀리게 될 경우에는 네. 지금 충분히 지금 AMD나 구글 AI 반도체 칩이 엔비디아 정도 성능을 완전히 따라잡지 못하더라도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올라온다라면 AI 반도체 칩 시장이 많이 풀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처럼 엔비디아가 칩 하나당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를 유지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봐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반도체 칩 가격을 낮추게 될 경우에는 HBM 가격도 당연히 하락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죠. 지금 게다가 삼성전자까지 콜테스트 통과하고 HBM 시장이 뛰어들게 된다면 지금과는 조금 다른 양상. 물론 이제 시장 캐파는 커질 거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우리가 2차 전지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쌌는데 그게 아무래도 공급 과잉이 되다 보니까 전기차 팔리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양극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했거든요. HBM도 만약에 그런 흐름을 따라간다라면 전반적으로 HBM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이 뭐 저를 거치지 않고 쭉쭉쭉 그냥 얘기를 하고 계신데 김명진 매니저님 또 할 말 있으세요? 네, 왜냐하면 저는 HBM이 공급 과잉이 크게 안 올 거라는 이유가 뭐냐면 수율이 그만큼 안 나와요. 그건 그렇죠. 네, 맞아요. 2차 전지랑은 아예 게임이 좀 다르다. 왜냐면 지금도 수율이 막 60%대인데 8단에서 12단 가면 더 안 나와요. 반도체 가격 쉽게 안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SK하이닉스라든가 한미반도체라든가 관련한 종목들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 우리가 뭐 반도체, 국내 시장에서 반도체를 산다면 좀 어디를 보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AMD 실적 발표를 보고 AMD 밸류 체인 안에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AMD 좋으면 삼성전자 더 좋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AMD가 좋았다, 엔비디아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좋겠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이닉스도 올라가겠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은수 매니저님이라면은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자택일이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어디가 좀 더 나을 것 같으세요? 굳이 뭐 고릅니까? 둘 다 사면 되죠. 지금은 이거 둘 다 네. 의문의, 왜냐면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삼성전자가 더 유리한 페이스가 있었잖아요. 원래 이제 가격적인 전략적으로 따지시면은 급등락 비율은 당연히 SK하이닉스가 더 커요. 어. 근데 오늘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 보세요. 삼성전자 HBM 소식만 나오면 뻥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지수물이라는 그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병진 매니저님, 백인현 매니저님 이제 양쪽에서 너무 많이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네. 저는 살짝 이 백인현 매니저님이랑 요새 좀 통하는 게 많아요. 2대1로 지금 싸우고 있는 듯한 예. 느낌이 드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선택지를 놓고 보자면은 저는 일단 두 종목 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솔직히 이게 딱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싶은 거 사십시오. 굳이 뭐 가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믿음의 여부라고 이제 말씀 열린 부분이 이제 병진 매니저님께서도 수율에 대한 부분, 백인현 매니저님께서는 이제 축소에 대한 가능성도 분명히 얘기해 주잖아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수율적인 부분도 한번 보시면은 SK 하이닉스도 최초에 HBM이 수율이 5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생산 수율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의 골든 타임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D램이 왜 황금 수율이라고 하냐면 90% 이상을 찍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HBM 수율이 만약에 80%대나 내지는 세부 공정 내에서 수율 같은 게 아직 7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조 내에서 가격 부담적인 부분으로 오히려 넘어갑니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끼어들면은 HBM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공급망에 대한 조정이 일어나요. 안정적인 공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HBM이 지금까지 강하게 올라갔었던 건 시소성, 독점성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이 시소성이 사라진답니다. 가격은 저절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상황에서 수율조차 못 맞춘다? 수율이 지금 더 안 올라온다? 네. 라고 하면은 이건 더한 악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는 수율에 대한 부분보다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영업이익에 대한 평가가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과하게 올라갔어요. 아, 그렇죠. 제가 지금 며칠 전에 좀 질문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D램이랑 HBM인 거랑 똑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라는 질문을 드려봤었어요. 모르시더라고요. HBM이 D램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똑같은 메모리입니다. 그냥 용량이 크고 적층을 했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메모리 사이클에서 완전 벗어나진 않아요, HBM이.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안정적인 수율로 들어갈 것은 당연지사한 사실이고, 그 이후에는 항상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예.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저도 백인연 매니저님 아까 크게 공감한 게 뭐냐면은 2차 전지가 너무 비슷해요. 지금 매출이 우선이냐 영업이익이 우선이냐. 저희 셋이 앉아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보면서 갈리는 게 매출 앞으로 잘 나올 거다. 아니다. 영업이익이 좀 꺾일 수도 있다. 이게 완전히 갈린 거예요. 매출이 먼저냐 맞아요. 영업이익이 먼저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2차 전지랑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에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예시를 드렸었던 게 맞아요. 엔비디아의 비트코인 프리미엄 사태를 얘기를 드렸잖아요.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고, 엔비디아가 지금 프리미엄 구간이라고 입증을 하는 거는 엔비디아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이익 70%입니다. SK하이닉스도 50%예요.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예요. 네. 앞으로 D램 가격이 올라갔어요. HBM에 대한 생산 단가도 그럼 어떻습니까? 부품이 뭐예요? D램이에요. D램 모듈 가격이 인상이 나왔잖아요. HBM 그럼 재료 소모값도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럼 HBM 가격 인상 단행을 못 한다면, 그러니까 이 구조 과정에 있는 게 삼성전자가 HBM3E가 들어간다라는 얘기잖아요. 인상을 못 할 겁니다, 그러면. 근데 제조 단가는 올라갔네요. 영업이익이 그럼 지금 50%에서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업이익에 관련된 부분이고, 아하. 그리고 이미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공급권에 대해서 26년도까지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 엔비디아가 더 확장을 늘려나가면 매출이 더 나오지 않겠냐? 이거는 매출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양방향에 대한 해석이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믿고 싶은 거 믿으시면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얘기해놓고 쏙 빠지는 거죠, 이거 지금. 아, 이게 뭐 근데 너무 네. 한쪽만 밀어드리면은 아. 네, 뭐 어차피 예. 뭐 쭉 밀어도 듣고 네. 싶은 것만 들으시기 때문에 예. 네, 저는 공명정대하게 네. 둘 다 정리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도 종목을 한번 압축해볼게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저도 둘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지금 만약에 한 종목 선택한다면 그래도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HBM 쪽에서 SK하이닉스가 더 우위에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HBM 시장이 다시 본격적으로 살아난다면 SK하이닉스가 더 가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모멘텀만 본다라면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 특히 3분기, 4분기로 넘어갈수록. 지금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던 게 D램,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D램이랑 낸드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3분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HBM3 콜 테스트 통과해가지고 8단을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기 시작한다라면 뭐 3분기나 4분기에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HBM3E 12단 같은 경우에도 올해 4분기 연말에 지금 콜 테스트 통과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때부터 4분기부터 지금 이번에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4분기에 공급 본격적으로 양산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8단 12단으로 이어지는 HBM3E 시장에서 약간 이슈 모멘텀이 약간 조금 삼성전자가 조금 더 부각될 것 같고, 그리고 네. 실적도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우리가 추정했던 실적만큼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네. 삼성전자는 추정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 실적을 그렇죠. 보여줬기 때문에 뭐 하반기 낸드 가격이나 D램 가격이 올라간다라면 3분기나 4분기도 지금보다는 더 훨씬 더 나은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병진 매니저님, 네. 지금 뭐 종목 좀 압축해보니까 반도체 본다면 좀 대형주로 가야 됩니까? 중소형주 뭐 이제 소부장까지 좀 내려오는 건 아직은 좀 이른가요? 아니요. 저는 소부장을 이제부터는 진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일단은 3사가
들어갔잖아요. HBM이 이제는 장비 투자 아니겠습니까? 수율이 안 나오면 뭘 해야 되죠? 수율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수율을 올릴 수 있는 장비들을 투자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진짜 장비 관련된 종목들 무조건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어디를 되고. 볼까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HBM TC본더향 대장주인 한미반도체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된 그 테스트 수요를 좀 올릴 수 있는 반도체 수요를 올릴 수 있는 뭐 테크윙이라든가 뭐 제우스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좀 곁들여서 볼 수 있는데 시장에서 전체 대장주로 본다고 하면 진짜 한미반도체는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선택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종목까지 한번 압축을 쫙 해봤고요. 채팅창 하나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걷다 보면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숫자가 확실히 찍히고 있는 반도체보다 금리나 기대감만 있고 향후 불확실한 바이오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뭐 X를 들어줬던 백인현 매니저님과 조범수 매니저님의 의견은 이걸 보고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은 좀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는 미래 이익의 함투다라는 얘기가 있죠. 기본적으로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이 올라가는 게 맞긴 한데 사실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할 때 기대감으로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임상 이상에 진입해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잘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만약에 숫자대로만 간다라면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솔직히 펀드 매니저들보다 훨씬 더 매매를 잘해야 돼요. 근데 실제 업계에 들어가 보면 애널리스트랑 펀드 매니저가 하는 역할이 다르거든요.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찍히더라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해서 향후에 임상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을 분석을 해서 뽑아낸다라면 사실 실적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이제 2017년도였나요? 그때도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묻지마 막 몇 배씩 막 올라갔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실적만 딱 보고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증시가 아니라는 점.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라면 뭐 만약에 실적만 보고 뭐 주가가 좋아진다라면 실적만 보고 투자를 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봐서는 사실 수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트렌드 그리고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랑 반도체랑 약간 섞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라면 조금 더 유연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은수 매니저님 추가적으로 얘기하실 거 없으시면은 넘어가 보도록 하고. 아니 뭐 근데 저는 저번 주부터 반도체 밀었는데요. 네. 근데 아빠가 X를 네. 들었으니까. 아, 이게 너무 X 들었다고 또 부정적인 뷰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채팅창 읽으시나 봐요. 네, 봅니다. 그럼요. 우리 여러분들 의견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반등 나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제 전반적으로 다 보셔도 돼요. 다만 좀 한 섹터만 거르셨으면 좋겠어요. 지적재산주, IP. 이쪽은 거르시는 게 맞습니다. 왜 이제 반도체들 중에서도 숫자 찍힌다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쪽이 다 HBM이요. HBM 보면 뭐 낸드랑 아니면 웨이퍼 이쪽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 찍히는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HBM만 보셔야 됩니다. 이번 반등에도. IP 지적재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테마성으로 많이 엮여 있어요. 뭐 제가 항상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TSMC 관련주 사지 마시고 TSMC를 사십시오. ARM 관련주 사지 마시고 ARM 사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다시피 이번 반등도 마찬가지로 HBM 관련주들 위주로만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PSK 홀딩스, 뭐 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네, 다 보셔도 됩니다. 네. 다만 이 반등의 세기가 어디까지 갈지는 거기서 평가가 달리는 거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뭐 이제 세 분 모두 이제 단기적인 반등은 들어올 것이다. 반도체 섹터 이야기를 해줬지만 그게 이제 얼마나 강하게 좀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할 게 많다라는 것. 좀 필요한 의견이 있다면은 이제 백인현 매니저, 김병진 매니저, 조범수 매니저 무료 방송 통해서 또 추가적인 인사이트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열어주시죠. 자, 오늘도 조선주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주가 보면요, 진짜 하늘을 찍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수급은 지금 조선주가 아마 탑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시점에서 좀 그러다 보니 궁금한 건 계속해서 전고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 보니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던 조선의 슈퍼사이클 2010년에서 뭐 2011년 정도의 주가 퍼포먼스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건가? 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과연 여기 좀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조선주도 한번 OX로 같이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2010년, 2011, 1011 시즌만큼 이제 그만큼은 못 올라가도 그게 견줄 만큼은 올라갈 것이다, 이번 사이클.
그렇게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요. 아니면 바로 X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아이고. 아까랑 똑같아요. 자, 김병진 매니저님만 일단 O를 들어줬고 조범수 매니저 그리고 백인 매니저 X를 들었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X를 들어주셨어요. 네, 사실 이제 지금 조선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네. 지난 2010년이나 2011년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는 사실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지금 기본적으로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받아왔던 수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로 인식이 됐고 지금 또 그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 실적이 잘 났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치고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 빅3 관련 종목 중에서도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선 업체들보다는 수주 규모가 월등하게 많다 보니까 훨씬 더 주가 상승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이랑 한번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연일 급등을 하고 있다가 최근 조정을 잠깐 받고 있는데 네.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지금 업황이 안 좋아서 조정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건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조선 관련 종목들이 치고 나갔단 말이죠. 뭐 개인적으로 오늘 만약에 특정 이슈가 없었으면 조선 관련 종목들은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이랑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조선 관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 후판 가격 협상했는데 그게 전년 동기 대비 약간 좀 낮게 책정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조선에 사용되는 후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선박 가격의 약 20%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후판 가격이 톤당 한 $100 정도 그리고 하반기에는 후판 가격이 톤당 $90 중반. 근데 올해 상반기 협상된 후판 가격이 톤당 $90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조선 업체들이 수주가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증권사들이 전망하고 있는데 지금 후판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떨어지면서 증권사들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선 업체들이 올해 예상하고 있는 실적을 약간 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마진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후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선박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마진율이 좋아지겠죠. 그런 구조 측면에서 지금 목표가를 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조선 관련 종목들이 치고 나갔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선 관련 종목들이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그쵸. 지금 이미 이제 몇 년치의 수주 물량을 받아놨긴 했지만 지금 분위기에서 계속해서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주가 어디서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저는 지속적으로 나오지는 조금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 관련 종목들 앞으로도 좋을 거예요. 주가는 좋겠지만 지금처럼 원웨이로 계속해서 우상향하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한 번은 조정을 받고 그때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쯤 마침 추가 수주 이야기도 나오는 걸 기대하는 포인트가 있다라면은 조정 시 매수 기회도 조선주에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병진 매니저님은 일단 O 의견을 들어줬습니다. 네. O를 들어줬으니까 슈퍼사이클 2010년만큼이나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에 견줄 만큼 갈 것 같으세요? 2010년 정도까지 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쵸, 그래도 그에 못지않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네.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네. 아니 뭐 급하면 조범수 매니저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조원수 네, 조범수 목이 매니저. 막혀가지고 갑자기 네. 조범수 매니저 X 들어줬죠? 이게 가끔가다 저도 저렇게 목 막힐 때 자주 있어요. 이게 생방송의 묘미니까 또 네. 김효준 매니저님 따뜻한 물 있으시면은 한잔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잠깐 목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백인현 매니저님이랑 요새 제가 백인현 매니저 머릿속에 들어갔다 오는 건지 자꾸 두 분이 요즘 똑같아요. 비슷해요, 요새. 네, 요새 뷰가 계속 너무 똑같은데 근데 추가적으로 더 붙이자고 하면은 조선주 제가 계속해서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연초부터 계속 쭉 조선주 말씀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해드릴 것 같다. 네, 보기 좋아요. 네, 조선주 관련해서는 제가 참 계속 지속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부터는 조금 수급에 대한 전환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지금 반도체 반등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조선주나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좀 시장 방어적인 성격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섹터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단위 수주가는 꽉 차 있는 상황인데 그럼 해운업 쪽이랑 좀 연결해서 보셔도 좋아요. 해운 쪽이랑 연결해서 보시면은 최근에 중동향에 대한 이 해운 운임 지수를 제외하고는 다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앞서서 우리가 반도체에서 어떤 부분을 봤습니까? 대중 규제에 대한 부분을 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물동량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럽 금리 인하 나왔잖아요. 경기에 대한 평가는 지금 미국을 빼고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동량이 그렇게 강하게 늘어나진 않고 그럼 조선에 대한 수요가 있겠느냐라는 질문도 함께 튀어 올라옵니다. 다만 이런 경기 회복 구간에 진입을 하고 강한 형태로 경기가 회복 구간에 들어간다면은 더 넘어갈 거예요. 네. 더 물동량 늘어나고 더 조선이 필요하고 어차피 지금 30년 사이클이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30년 지난 선박들이 폐선박이 되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선박에 대해서 필요성은 많이 올라오고 추가적으로 에너지 개발에 대한 선박, 고부가치 선박들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선주를 보실 거라면은 저는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LNG나 천연가스 선박에 대해서 시추권에 관련된 선박, 특수 선박들을 제조하는 부분에서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완전히 투자적에서 완전 예외로 넘어가자면은 하나 시스템이요. 하나 시스템이요? 시스템이 왜 나와요 여기서? 오션도 아니고. 미국에다가 조선소 인수했잖아요. 아, 네, 미국에 조선소 인수했잖아요. 그게 밸류를 받을까요, 근데? 방산품 이제 쉽지는 않아요. 원래 미국의 조선업이 거의 사장되다시피 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에 필리 조선소 같은 경우에도 너무 내륙 쪽에 있다 보니까 뭐 조선 건조한다고 해도 큰 거 건조 못한다. 거기 가가지고 미군 그 수리나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저는 기초 틀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조선업에 대해서는 미국이 정말 사장 산업이라고 하다시피 만약에 다시 이거를 하나 시스템이 가서 살린다면은 대박입니다. 그래서 해볼만 하지 않나. 이프. 네, 해볼만 하다. 좀 제가 항상 이렇게 좀 시나리오 같은 거 많이 써 제끼는데. 조작가. 아. 네. 하나 시스템, 네. 지금 최근에 많이 좋았죠. 조금 이따가 리뷰를 하겠지만 전 눈물이 나긴 합니다. 네. 하나 시스템, 뭐, 너무 조선 관련주는 아니에요. 뭐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주권이 혼자만 적자여가지고 못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는데,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 제가 좀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 드렸었을 때, 수주 룸이 남아있고, 고부가치만 꼭 이상하게 골라봤더라. 라는 얘기 드렸다시피, 받고 채우기만 하면 대박이에요. 근데 언제 채우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삼성중공업 특수선 쪽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오랜만에 조작가가 시나리오 쓰고 있네를 또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님 네. 목이 맸습니다. 조선 이야기를 하다가 네. 좀 괜찮아졌네요. 예. 네, 너무 좋아가지고 목이 메어 버렸네요. 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조선이 왜 좋은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미지 하나 보여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익 사이클 때문에 저는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앞서서 이 백인현 매니저님이 조선하면은 또 너무나도 잘하시기 때문에 잘 설명해 주셨는데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후판 가격이 떨어지면 이익성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후판 가격 협상에서 또 떨어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원가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때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좀 되면서 이 수익성과 생산성이 좀 안정화된다라는 게 지금 조선업종의 이제 평가거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영업 마진율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제 현재 시장에서 전망하는 게 9.3%에서 OPM이 한 11%까지 전망했는데 이 영업 마진율이 후판 가격 하락과 또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때문에 9.9%에서 영업이익률이 13%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서프라이즈를 좀 달성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좀 약간 고급 스킬이 들어가는데 지금부터 좀 잘 보셔야 돼요. 고급 스킬. 자, 네. 신조성과와 중고성과를 보시면 신조성과와 중고성과가 오른 지 지금 몇 년 정도 됐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신조성과와 중고성과가 현재까지 높습니다. 이렇다라는 건 실적이 2026년까지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박을 수주를 하면 제작 기간이 1년에서 3년 동안 걸립니다. 네. 그러면 매출 인식을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뭐 예를 들어서 완료됐을 때 50% 매출 인식 그리고 인도를 했을 때 나머지 50%를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2024년도에 높은 신조성과에 받았던 수주 물량들을 예. 지금 제작해서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매출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뭐 2024년, 뭐 3년, 5년, 6년까지는
무난하다. 그러니까 아직 받을 밸류는 많다. 그쵸. 추가 수주 걱정은 굳이 지금 안 해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향후 수주 아니어도 현재까지 수주만 놓고 봤을 때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예.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수주가 더 나오면 더 좋겠지만 지금 실적만으로도 실적은 나쁘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논리로 가면은 백인현 매니저님은 추가 수주가 필요하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병준 매니저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이제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 조선 관련 종목들이 가파르게 올랐고요. 하지만 이제 뭐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수주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향후에도 매출이 잘 나올 거는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최근에. 조선 관련 종목들도 이렇게 원웨이로 계속해서 우상향 하려면 추가적으로 계속 수주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지금 받아 있는 수주가 소진되는 그 이후에는 조선 관련 종목들이 수주를 더 이상 안 맞는다라면 몇 년 후에 수주가 끊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수주가 계속 나와야지 지난 2010년만큼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수주가 나와야 전제 조건이 2010년입니다.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사이클까지 보자라는 걸 얘기했고요. 일단 긍정적으로 아까 김병진 매니저님이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반도체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수급이 일방적으로 빠진 곳을 보니까 방산이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와, 방산이 이렇게 빠지면은 반도체가 또 달려간다? 그러면 조선도 위태위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반도체에 쏠릴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충분히 가능성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이오도 쭉 밀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 쏠림 현상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좀 굉장히 최근에 특이점이 굉장히 네. 높아요. 최근에 이제 미결제 약정수나 아니면 이런 거 보시면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외국계들도 다 이제 미국으로 이탈하고 서학개미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다시피 제한적인 수급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선주나 아니면 지금 많이 올라갔었던 주식들이 일부 차익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도 염두를 해놔야 돼요. 오늘 삼성전자 쪽으로 보시면 거래대금이 싹 빨리 들어갔잖아요. 만약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강하게 반등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오늘과 마찬가지로 강하게 거래대금이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부터는 반도체 쪽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조선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또 의견이 좀 갈렸지만, 네, 조선주도 지금 보시면은 많이 올라왔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쉬었다가 나중에 더 가지 않을까. 일단은 반도체 쪽으로 좀 주목을 하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으로 좀 주목을 해보고 조선주도 일단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이탈하는 것도 시나리오 안에는 좀 들여놓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선주 안에서 바로 이제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은 혹시 있나요, 그래도? 종목이 당연히 있죠. 네. 네, 당연히 있고 지금 제가 준비한 PPT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국내 조선 기자재 업체 가동률 추이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네네네. 지금 보시게 되면 뭐 하나엔진이라든지 그리고 태강이라든지 성강밴드라든지 전반적으로 지난 2023년보다 올해 1분기 가동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스치면 상한가 때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하지만 제가 성강밴드를 한번 추천드리면서 피팅 밸브 관련 종목들은 사실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된다라는 제가 멘트도 한번 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피팅 밸브 같은 경우에도 과거보다는 최근에는 스테인리스 피팅 밸브가 많이 사용되면서 전반적으로 단가도 올라가고 마진율도 올라갔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렸었는데 지금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동성화인텍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동성화인텍인데 동성화인텍은 초전 보냉제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2022년이었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LNG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최근 우리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 LNG 선박 수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LNG 선박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국내 조선사들이 가장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거의 글로벌 시장에서 LNG 선박 발주가 나오면 거의 우리나라 업체들이 싹쓸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NG 선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액화천연가스가 기화되지 않도록 초전 보냉제로 만들어진 화물창에 액화천연가스를 보관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초전 보냉제를 동성화인텍이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1분기 가동률이 92%입니다. 굉장히 가동률이 높고 여기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기업 중에서 가동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올해 2분기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런 측면에서 동성화인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성 화이텍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님. 네, 저는 HD 한국조성해양을 제일 강한 쪽으로. 네, 아무래도 뭐 제일 강한 쪽이고 후판 가격 하락에 따른 수혜도 그렇고 OPM도 거의 19%까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 영업 마진도 굉장히 높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좀 주가가 눌린다면은 정말 매력적인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뭐 반도체 업종 말고도 좀 다른 업종은 난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업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김병진 매니저님. 아까 반도체도 5 들어줬고 조선도 5를 들어줘서요. 김병진 네. 매니저님. 네. 둘 다 좀 동반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는 거에는 어느 정도 둘이 해지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치 효과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정말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저는 반도체. 예. 근데 이제 하나를 더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뭐 조선도 괜찮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금수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게요.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삼중. 네, 삼중 보셔야죠. 그러면 하나 제가 추가적으로 물어볼게요. 하나오션 왜 안 나와요? 뭐가 왜 안 나오나요? 하나오션은 실적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종목을 거론할 때 안 나오는 게 저는 좀 단순하게 본다면 자 HD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엄청나게 고가권 올라가 있죠. 근데 하나오션도 사실 그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오션은 정말 주가가 안 올라가서 아마 하나오션 주주분들 투자하신 분들은 좀 답답해하지 않을까? 지금 사이클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올라갈 걸 기다려도 되나요, 조은수 매니저님? 기다려도 됩니다. 오늘 조금 김진애 의사소통이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하나오션 어때요? 그러면 김병진 매니저님. 아무래도 이 생산 차질 때문에 외주비 인상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좀 늦게 반영이 된 거고 좀 수주를 받는 물량과 향후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은 천천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기다려야 있습니다. 되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이점도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하마스의 1인자가 오늘 이란 대통령 취임식 날 이제 피살이 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반등의 기미를 보여줬는데 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것도 무너지는 거 아니야를 걱정하시는 목소리도 좀 있고요. 이 외신과 함께 오늘 국제유가도 갑자기 튀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연초에 봤었던 여기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주들, 뭐 정유주, 석유주 올라갔고요. 오늘 해운주들도 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안에서는 뭐 흥구석유, 흥하해운, 흥으로 시작하는 종목들이 크게 또 올라갔는데 이 흥이 조범수 매니저님 내일까지도 좀 살아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내일 시초까지는 좀 살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장 끝나고 시간 외에서 같은 경우에도 해운주들이 지금 시간의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내일 아침 정도까지는 갭상승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마스 최고위 관계자가 이란에서 살해를 당한 거잖아요. 이 건 그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유출을 해볼 건데 폭발체 이제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아마 드론으로 들어와서 박격포 드론 떨궜을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은 타 국가 내에서 군사 행동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당연스럽게도 네, 피해 보복 네, 이런 글자를 쓸 수밖에 없어요. 나왔어요, 그 얘기가 네, 또. 예. 그 기사가 나왔잖아요.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앞선 중동에 대한 포인트를 짚으면서도 시장이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거는 이란은 가만히 있네 이겁니다. 이란 트럼프도 지금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란 보고 이스라엘을 건드린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네. 보시면은 STX 그린로지스도 지금 장 초반에 별로 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열시장 뉴스 띄고 다음에 후반에서 이란 내에서 또 사고가 터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그때부터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피해 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우려감은 지속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일단 이란의 행동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성은 지금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정말 특이한 포인트는 오늘 우리나라 장은 그래서 10시 부근에 좀 밀렸잖아요. 근데 미국 장은 꿈쩍도 안 합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현재 3%가량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더 올랐네요. 예. 근데 유가가 지금 반등이 나와도 유가 가격 보시면 77불이에요. 77불. 자,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유가의 반등이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개입하면서 막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왜? 금리 인하해야죠, 여러분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가와 같은 에너지 원자재들의 가격의 반등이 일어나선 안 됩니다. 왜요? 이게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경기가 안 좋다.
경기 침체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금리 인하 언제 합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서도 금리 인하가 나오면은 시장이 조정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ECB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장 조정 나왔었잖아요. 아, 그런 만큼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위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이런 에너지들, 원자재들의 반등을 막는 거예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바이든 정부에서 생산량을 제한했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제가 항상 보여드렸었던 뭐 전략 비중률, SPR이라든지 아니면 생산량 보시면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금 유가에 대한 컨트롤을 미국이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이게 기폭제가 안 됐으면 좋겠다. 다만 이게 진짜 이란이 일단은 전쟁을 확신하는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 네. 이게 나오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란도 아마 이야기가 좀 눈치를 보지 않을까요? 미국의 눈치를 좀 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란 가만히 있어라. 이스라엘 건드리면은 이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네, 대선 그만큼- 이벤트도 있으니까. 이게 트럼프가 아. 굉장히 또 지지율이나 이제 어느 쪽이 이길지는 또 이것도 말이 많이 갈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일단 트럼프 쪽을 조금 더 강하게 보긴 합니다. 근데 지금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에 대한 우세를 좀 예측을 하는지 트럼프 후보와 함께 뭐 대화를 나누겠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제 앞으로 천천히 종식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일단 이란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의 눈치를 볼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뉴스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레바논에서 자국민 대피령이 떨어졌고요. 진짜 도망칠 때가 언제냐면은 대사관 빠질 때. 만약에 대사관이 나간다라는 뉴스가 들려오면은 그때 진짜 조심하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1월에서 3월 올해 연초쯤 보면은 이 이슈가 시장을 강하게 좀 덮치면서 좀 테마 장세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동안은 뭐 우리 시장도 좀 면역이 된 것도 있을 것 같고 시간도 좀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번에 좀 지정학적 리스크는 백인현 매니저님 시장에서 좀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사실 뭐 이번에 이제 그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면서 전반적으로 해운주랑 뭐 석유 관련 종목들이 올랐는데 뭐 저도 이제 그쪽 관련 종목들을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생각보다 이번 이슈가 조금 장기적으로 저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란 대통령 취임식 때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살해당했거든요. 생각보다 이스라엘 쪽에서 과감하게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이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란을 무시하면서까지 공격적인 태세를 취했는데 이란이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 아무리 트럼프가 이란을 지도에서 지운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보복 행위는 하지 않을까? 약간 뭐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는 자기네들 입장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보복을 하는 행위는 그렇죠. 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사실 이번 이슈는 생각보다 조금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이란도 이제 뭐 자존심을 챙기는 선 안에서는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 안에서 뭐 우리가 좀 빠르게 적응을 해볼 수 있는 종목 한번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김명진 매니저님 같은 경우 보니까 여기는 뭐 따로 볼 종목은 없다라고 체크를 해주셨어요. 이제 조범수 매니저만 이 안에서 종목을 체크를 해줬는데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조범수 매니저님은 요즘 테마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고래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 테마도 있었고요. 어제만 해도 댐 테마도 오늘도 있었습니다. 이게 테마가 너무 많으니까 테마가 빨리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쉬어가는 테마 주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명진 매니저님은 그 쉬어가는 테마 중에 좀 봐볼 만한 게 있다면 그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반도체는 테마인가요? 반도체가 테마가 아니잖아요. 반도체를 예. 빼면 어. 자동차 부품 오.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예. 생각 들거든요. 사실 뭐 반도체, 자동차 이쪽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고 주가 뭐 솔직히 뭐 우리가 겨울 추워, 겨울 오지 마 한다고 해서 겨울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좀 시간이 좀 지나면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동차 부품 업종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동차 부품을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했고 테마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저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테마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매집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맞아요. 않을 때 매수해서 관심을 가질 때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대상에서 선정된 다음에
지금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소외받고 있는데 오늘 아침 소식이 있긴 했잖아요. 네, 뭐 잠깐 상승하기도 했는데 오후장에는 반도체로 수급이 몰리면서 전반적으로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지금 현 정부 체제 하에서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뉴스 플로우를 통해서 노출될 섹터이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지금 저점에서 매수하신다라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이야기 들어봤고 이어서 조은수 매니저님 종목으로 들어볼게요. 저는 뭐 사실 보유 포트 내에서 대성에너지가 있었어요. 근데 대성에너지를 소개시켜드릴 뭘로 소개시켜드렸습니까? 대한고려로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 악재와 살아있어 더 갈 수 있는 테마 대한고려 겹쳐서 엮여서 보시면 관통하면은 이거 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 보셔야 되고 당장에 지금 올라갈 가능성은 해운주 그리고 석유 관련주 내일 정도까지는 보셔도 괜찮겠다. STX 그린로지스 한국석유 이런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X 그린로직스까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특이점 모두 살펴봤습니다. 특이점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갑니다. 7월 수익률 대결이 모두 끝이 났는데 과연 1위의 영예는 누가 가져갔을지 지금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